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브라질의 무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침공을 시작한 지난 2월 24일부터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면서 대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형 화물 수송 회사가 러시아 항구 배송 중단 등을 함에 따라 러시아는 물리적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경제 제재를 추진하면 일반적으로 무역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러시아는 무역량을 큰 폭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브릭스 회원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국영매체 스푸트니크 브라질은 지난 6월 3일 러시아와 브라질 간 무역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브라질 경제부 대외무역사무국에서 발표한 2022년 1분기 브라질과 러시아 간 무역 데이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의 러시아산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했고 러시아 수출은 81.4% 증가했습니다. 브라질의 러시아산 수입량은 24억 달러였고 주로 비료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컸으며 비료 수입은 총액의 68.6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제재로 컨테이너 수송은 쉽지 않았지만 곡물이나 석탄처럼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선창에 싣고 수송하는 벌크 화물선으로 운송될 경우 많은 운송업체가 있어서 제재에서 벗어나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브라질의 5번째 주요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 이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들이 전쟁으로 인해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대러 무역을 늘리고 있는 나라는 대러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서방 국가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 인도 등 기본적으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입니다. 브릭스의 인구는 세계에서 42%를 차지하고 있고 영토는 30%,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8%여서 이들 국가들의 동향은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덩치가 큰 신흥국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전후부터는 이들 국가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13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제기돼 이듬해인 2014년에 브릭스 개발은행이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브릭스 개발은행은 브릭스 5개국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개발금융기구입니다. 2014년 7월 5개국 정상은 1천억 달러의 자본금을 가진 브릭스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1천억 달러의 긴급 외화 준비 기금 설립을 담은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 틀은 서방 국가들 주도의 대출 제도와 달러 통화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개국 간 수출 신용 기관의 협력을 담은 문서에도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관의 본부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 전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릭스 개발은행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승국인 5개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된 것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 브릭스 개발은행의 자본금을 브릭스 5개국이 평등하게 분담한 것이 특징입니다. 분담액을 일률적으로 함으로써 5개국의 발언력은 대등해졌습니다. 브릭스 개발은행이 설립될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냉전 이후 국제 질서 자체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라며 떠들썩했습니다. 브릭스 개발은행은 2013년 3월 2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된 제4차 브릭스 서밋에서 설립이 합의됐으며 브라질에서 열린 제5차 정상회의 첫날 2014년 7월 15일에 설립됐습니다. 당시 5개국은 반미를 주장하는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브릭스 개발은행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시기에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 2월부터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단으로 8년 후 2022년 2월 24일에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의 근간은 1944년 7월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설립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입니다. 브릭스 5개국은 선진국 주도의 금융체제에 불만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며 새로운 은행 설립을 통해 독자적인 개도국 개발 지원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개발은행 대출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인프라 계획 대출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채무 위기에 처한 나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강제력을 부과했다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는 중립성을 내세우면서 채무 위기에 빠진 개도국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을 요구하고 이와 병행해 서방 국가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도 도움을 줬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기존 국제 금융 질서의 중심은 이른바 달러 패권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통화로도 무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스푸트니크 브라질은 쇼파 위의 브릭스, 세계 GDP의 30% 이상을 집중시키는 그룹의 근본적인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기사에서 마리아 엘레나 로드리게스 교수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자국 통화를 통한 무역 거래는 브릭스 국가들의 특징이자 요구이며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통화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흐름은 루블과 위안화의 사용이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두드러진다. 또한 브릭스 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중에는 중국이나 남아프리카를 향한 대출로 현지 통화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릭스 개발은행과 동시에 만들어진 긴급 외화 준비금 기금의 목적은 국제 금융 시장의 유동성 대비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기금은 참가국의 자국 통화가 국제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을 경우 통화 불안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IMF라고도 불립니다. 브릭스 개발은행은 미국이 대규모 금융 완화를 멈춘 결과로 인해 경제 불안을 겪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브릭스 개발은행이 나설 차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브릭스 개발은행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신규 회원국의 가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방글라데시가 가입했고 10월에는 아랍에미리트가 가입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와 우루과이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회원국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0일 스푸트니크 브라질의 브릭스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란, 터키, 아르헨티나,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세네갈, 태국 등도 이미 초청국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있는 브릭스에 접근하고 있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방 국가들의 시각과는 다른 움직임이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5월 16일자 스푸트니크 브라질의 보도에는 브릭스는 세계 다극화 중 하나 G7을 대체하는 한 형태 패권 재편성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대체안을 제안하는 능력을 가진다 등의 견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그룹이 안고 있는 과제로는 중국과 인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 브라질의 대중 외교 정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브라질은 브릭스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보우소나루 정권이 출범한 2019년부터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브릭스의 중요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 브라질의 외교 정책도 아메리카 대륙을 중시하는 정책에서 아시아 방향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GDP의 31.8%를 차지하고 있는 브릭스는 어느새 달러 패권을 위협할 정도까지 커져버렸습니다. 점점 더 블록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국가 간 무역과 지정학적 교류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어갈지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